나스닥 내셔널에 쓰이는 근거들이 있죠. 버핏이 미국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말아라. 애플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, 기축통화국이다. 글로벌 위기에도 미국은 강대국이라서 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, 이건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이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, 이거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나스닥은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급등을 한 후에 그때 한 4분의 1, 단기간에 4분의 1 정도, 4분의 1까지, 그러니까 마이너스 75%, 7, 80%를 폭락을 했었습니다.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미국은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. 그냥 버블이 많았다가 버블은 꺼진다. 만약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를 펴야 된다고 한다면은 2000년 당시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. 거의 3000선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능가할 만큼 강대국이 될 것이다, 뭐 그런 논리를 편다거나, 아니면은 막 지금의 나스닥 공부 모임처럼 공부 모임이 생겨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에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, 막 그런 공부 모임을 했다고 칩시다. 근데 뭐예요? 그냥 많이 오른 애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. 이게 역사적인 증거고요. 2007년 당시 폭등했던 상해 지수였습니다. 2007년에는 미국과 코스닥이 아니었고요. 상해 지수, 중국의 버블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07년도에는 미국이 강대국이어서 위안화가 기축통화국이어서 이렇게 됐습니까? 아닙니다. 버블이 형성되는 나라나 그 어떤 분야가 많이 오르고 주포들이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폭락하는 일들이 반복될 뿐이죠. 버핏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버핏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쯤에선가 중국 주식을 좀 미리 매도를 했고, 버핏의 특성은 영악해서 자신이 팔고 난 후에나 경고를 하는데, 다 팔고 나니까 경고를 하더군요. 근데 버핏이 경고하고 나서도 중국이 더 올랐고, 일부 사람들은 지금의 나스닥처럼 그때도 무슨 논리를 펼치냐, 이제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논리를 폈었습니다. 그러나 결과는 어떻냐? 많이 오른 것은 많이 떨어진다. 버핏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대한제본을 팔고 나갈 때의 이 사람 행태를 보면은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. 버핏에 대해서 영악한 늙은이라고 표현하죠.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.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? 자기가 아직도 애플 팔아야 되고 애플 가지고 있고, 이 사람의 말에 언론 플레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직접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. 팩트는 이렇다는 것이, 애플은 상당히 쌀 때 매수했고 2018년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고요. 2020년도에 매도를 했습니다. 버크셔 해서웨이에 나오죠. 절대로 지금 애플을 비싼 가격에 개인들처럼 작년 올해 투자하지 않았어요. 작년에 오히려 팔았어요. 그리고 또 판 것을 후회한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은 지켜보십시오. 내년 되면은 이 사람은 애플이 더 오르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분명히 버핏은 애플을 팔 겁니다. 여러분, 버블이 더 많이 큰 곳이 더 많이 떨어진다. 이게 답이 됩니다. 물론 나스닥이 작년 올해 기술주들이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. 왜냐면 비대면 시대에 스마트폰이나 뭐 어떤, 근데 그거는 나스닥 기술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PER, PBR도 훨씬 더 저평가 국면이 많고요. PBR로만 비교한다면은 미국의 버블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웬만하면 다 PBR이 10이 넘고 20 넘고 30 넘는 애들도 많은데요. 2007년 당시에도 중국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중국 관련 스터디 모임이 생겼을까요? 중국 예찬론자들이 있었을까요? 결국 이들의 운명은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요즘 떨어져도 정신 못 차리고 추가 매수하다가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인데,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만은 이 고점을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. 중국 2007년도 고점 아직도 회복 못했고요. 인텔 같은 경우도 그 독점성이 있는 인텔조차도 닷컴 버블 때 4분의 1 정도 폭락을 한 다음에 5분의 1인가 폭락한 다음에 지금도 고점을 회복 못했고, 그런 일들이 테슬라에서 생길 걸로 보입니다. 애플도 저는 고점 찍고 나면은 마찬가지긴 할 텐데, 독점성에 있어서 저는 지금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 그나마 독점성 가장 있는 기업은 구글, 유튜브의 아성을 아직은 넘볼 수 있는 곳이 전 없다고 봅니다. 애플은 여러분 굉장히 좋고 고가의 스마트폰 시장이 있고 애플과 진출한 거 다 좋은데, 그런데 점유율면에 있어서는 삼성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. 테슬라는 이미 따라잡혔고, 거의 폭스바겐은 이미 거의 따라잡혀, 앞으로는 더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. 테슬라는 안 돼요. 그리고 버블 레벨이 너무 크고요.
물론 애플이 그 나스닥의 그 많은 종목 중에는 좀 양호할지 모르겠어요. 좀 딴 종목이 막 뭐 7분의 1, 10분의 1 떨어질 때 뭐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0%에 선방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결코 지금이 양호하진 않다. 저는 애플도 고점 찍으면 3분의 1 정도 보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사실은 10분의 1인데 10분의 1까지 가겠나 싶기도 하고요. 그래도 한 200불은 한번 깨지 않겠나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이 급등하고 난 개인들은 절대 여기서 열광하지 않습니다. 늘 여기서. 보통 여기쯤에서 열광을 해서 요 정도 먹다가 나중에 폭망하는 식의 이런 패턴이 되게 많다. 차라리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 증시 훨씬 낫다. 이것이 팩트입니다.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